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역사적인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백악관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확정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전체 공급량의 7%인 150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나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한 거예요. 마치 금고의 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시간 만에 18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로 몰려들었고, ETF 자금 유입이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또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55조 5,500억 원 규모의 우선주 발행으로 21만 개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세웠고, 미국이 1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개편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모든 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단순히 비트코인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1조 달러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현물 상환을 승인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ETF 주식을 실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기관 참여도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또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어요.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겠다는 거죠.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인프라의 통합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기업 참여도 급증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조용히 암호화폐 노출을 확대하고 있고,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CFO 4명 중 1명이 2027년까지 암호화폐 도입을 예상한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획기적인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어요. 미국이 디지털 자산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이 모든 변화가 조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책, 규제, 기업 도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기업 차원의 충격적인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150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150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7%예요. 현재 62만 9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2배 반을 더 사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필요해요.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부터 체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왔어요.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죠.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기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전통적인 현금 보유보다 디지털 자산이 우월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도전 과제도 있어요. 유동성 제약을 관리하고 대규모 매수 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규제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해요. 시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1시간 만에 18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로 유입됐거든요. 이는 16만 9천여 개의 비트코인에 해당해요. 크립토 퀀트가 포착한 이 움직임은 주로 크라켄으로 98%가 몰렸고, 나머지는 비트피넥스와 OKX로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태풍 전에 구름이 몰려드는 것과 같은 거죠. 선물 거래소로의 대규모 유입은 보통 시장 변동성 증가와 연결되어 레버리지 포지션을 열거나 닫을 때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크립토 퀀트는 이런 움직임이 주로 기관 고객들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기존 보유분을 해지하거나 가격 트렌드에 베팅하거나 물리적 소유 없이 노출을 얻으려는 목적이에요. 소매 투자자들에게는 주의와 기회가 동시에 있어요. 변동성 증가로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현물과 선물 간 차익 거래 같은 기회도 생기거든요. 이런 대규모 자본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시장 역학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기관 자본의 영향력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12만 3천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신고점을 경신했거든요. 이 상승을 이끈 주역은 ETF 자금 유입이었어요. 11억 8천만 달러가 기관 ETF로 유입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들의 강력한 참여를 보여줬어요. 미국 의회에 크립토 위크와 맞물리면서 규제 낙관론도 가세했어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특히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인데 소매 투자자들이 아직 흥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짜 움직임은 그들이 고점에서 사기 시작할 때 온다고 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현재 랠리에서 비트코인의 독주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시장 변동성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금융시장 움직임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기관 보유량이 크게 증가했어 그 이는 지속적인 기관 신뢰를 뒷받침하는 지표예요. 일본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메타플래닛이 55조 5,500억 원 규모의 우선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자금으로 2027년까지 21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목표예요. 성공한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거예요. 우선주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전환 불가능한 클래스 A와 전환 가능한 클래스 B죠. 장기적 자금 조달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에요.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올해 들어 430% 급등했어요. 연초 대비 주당 비트코인이 5배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9월 1일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하고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해요. 도쿄증권거래소와의 정식 협의 과정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각 비트코인을 약 1,000만 엔으로 계산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2조 1천억 엔이 필요해요. 제한된 5,500억 엔은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충분한 여유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전략은 인플레이션과 법정화폐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로 비트코인을 국고에 편입하려는 기업들의 광범위한 트렌드를 반영해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흥미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 제3차 수익 실현 웨이브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패턴은 2020년 강세장을 포함해 역사적 강세 사이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통합 기간 후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하는 전형적인 행동이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중립적 단계로 평가돼요. 뚜렷한 강세나 약세 트렌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트레이더들이 지루한 시기라고 부르는 낮은 변동성과 투기 활동 감소가 특징이에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런 평온함 다음에 더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따라왔어요. 1년의 수익 실현 웨이브 후 급격한 가격 급등으로 강세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패턴이죠. 현재 비트코인이 98,5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개발 상황을 반영한 혼재된 투자 심리를 보여줘요. 새로운 고래 활동이 제3차 수익 실현 웨이브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연관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거죠. 크립토 퀀트는 투기적 가격 예측을 하지 않고 온체인 지표에 기반한 분석만 제공해요. 구체적인 가격 목표나 타임라인 없이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접근법이에요. 규제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IMF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서 의무적 비트코인 정책을 철회했지만 이는 오히려 성숙한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와 볼리비아가 디지털 자산 규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중남미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죠.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75%까지 올라가면서 유동성 환경도 개선되고 있어요. 이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게 긍정적 요인이에요. 비트겟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 7.2%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략적 확장과 교육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요. 거래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디파이 섹터에서는 240억 달러 RWA 급증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주변부 투기 자산에서 주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백악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50만, 비트코인 목표, 메타플래닛의 55조 원 계획까지 모든 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한 건 정말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의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1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개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을 의미해요.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 ETF 현물 상환 승인, 기업들의 대규모 채택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시간에 18억 5천만 달러가 몰린 선물 시장과 11억 8천만 달러 ETF 유입은 기관 자금의 압도적 영향력을 보여줘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죠. 12만 3천 달러는 시작일 뿐이에요. 정부 비축, 기업 채택, 규제 명확성이 모두 갖춰지면서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가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 자산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정책 변화에 민감한 자산은 혼자서 모든 정보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부 정책부터 기관 움직임, 온체인 데이터까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변화부터 기관 자금 흐름,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입은 완전 무료고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